이재명 지사는 왜 말을 바꿨을까? 여당 내부에서 최근 가장 갑론을박이 치열한 게 바로 서울시, 부산시 무공천 논란입니다. 그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이 지사가요,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SNS에 하정대 국장 보기엔 본인이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무공천 주장한 바 없다. 의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경기도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틀 만에 바로 이틀 전에는 정치인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바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무공천 주장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왜 바꿨느냐 했더니 말을 바꾼 적이 없다. 그 전에도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언론에서 그것만 뽑아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기엔 그렇다면은 과연 언론에서 이틀 전에 그 얘기를 모두 쓰고 그게 기사로까지 대거 이제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 의사와 서로 다르게 만약에 보도가 되면 그날 바로 잡아야지.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여당의 대표가 버럭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잡는 거. 이거 과연 이틀 전 얘기하고 이틀 뒤에 이 얘기가 서로 같은 얘기였다라고 국민들이 과연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됩니다. 장사꾼도 이렇게 안 한다. 정치는 신뢰다.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해명이니까요. 갑작스러운 이런 말 뒤집기 논란, 말 바꾸기 논란, 이 인물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장난하냐라는 말을 SNS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의 버럭에 일단은 본인의 존재감은 과시했으니까 여기서 좀 추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 그래도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 2명은 적어도 있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보수층에서도 야, 이재명 지사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저런 얘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실망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다가 특히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꿨다고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입장이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옹색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지사도 지금 그 고민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지금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어쨌든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니까 친문의 그 생각도 중요하고 특히 그 이해찬 대표 등 그 민주당 내에 그 실세들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아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친문을 보고 정치를 할 건지 앞으로 아니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건지 그게 앞으로 그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말 바꾸기 논란에 지금 휩싸인 이재명 지사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걸 텐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이폰이라는 또 이 기종의 특수성상 그런데 비밀번호가 해제됐다. 이제 글쎄요 사인과 관련된 그리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본격적인 퍼즐들이 좀 더 맞춰줄 수 있는 동력이 된 겁니까? 일단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이 공식 전화기도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쓴 전화기도 있고 전화기 한 2-3개 정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사실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다 기각당했잖아요. 그 예. 사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유족 측이 이미 제출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휴대전 일부는 확보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각 때도 유족이나 당사자가 이미 제출하면 그건 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유족의 대리인, 그러니까 뭐 유족 지금 변호사라든지 뭐 대리인 있었겠죠. 유족의 대리인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해서 그 휴대폰을 이제 그 비밀번호를 푸는 그런 해제 작업을 했고 예. 결국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지금 포렌식 작업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마 뭐 유족 측이나 유가족 측이 뭐 아버지가 잘 쓰는 번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럴 수도 비밀번호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 유족의 입회하에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입회하에 휴대폰 봉인을 풀어서 지금 포렌식 작업 중이다라는 게 최신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예. 아마 이제 내용들 선별을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뉴스탑텐더 경찰의 수사 추이 휴대전화 관련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